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픽해봤고요. 첫 번째 주제 먼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가 과연 열리게 될까? 대선 정책 테마가 오늘도 뜨겁게 시작을 달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요, 귀한 몸값을 인정받고 있는 게 지금 엔화하고 금입니다. 이런 안전자산과는 또 반대로 굉장히 리스크는 크지만 매력 포텐이 터지는 게 아마 정책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의 행보, 그의 말이 모두 다 수익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전 대표의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트럼프 스톤보다 더 강력한 힘을 요즘에 아마 체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이러한데 내가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별도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연속성이 있는 쪽, 조금 더 안전한 쪽을 이 안에서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의 팁을 오늘 얻어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계속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섹터가 정해져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계속 등장하니까 정책 테마의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인맥주들은 한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것은 사실 6월 달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과 관련된 쪽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이미 간 쪽 말고 이제 조금 갈만한 쪽 이런 쪽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좀 가장 좀 괜찮게 힘있게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원전 쪽입니다. 이게 원전이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 과거에 탈원전을 외쳤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정권이 잡았을 때 원전 쪽은 피해를 본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그러니까 신재생과 원전 투트랙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디서 좀 대선 결과가 좋게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러면 원전은 지금 양쪽 당에서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주의 대열에 합류를 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BHI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물론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서 뭐 후속주를 찾을 것이냐, 그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본다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의료 AI,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사실 지금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솔트룩스랑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쉬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코나 테크놀로지는 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새롭게 등장할 정책, 사실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재명 후보라던가 지금 다른 후보들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안 간 것들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미 나온 섹터에서? STO라던가 이런 것들도 지금 살짝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니 14일에 나오셨을 때 저희한테 뜬금포인가 싶은데 그때 STO 다시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주고 가셨잖아요. 맞아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근데 오늘 윗골이 되게 많이 달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월요일 날 그때 얘기했는데 화요일 날 이미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상승 나왔다가 오늘 또 빠지고 있는데 변동성이 좀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STO 관련돼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싱크탱크라고 약간 그 정책을 하는, 그러니까 대선 준비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STO 전문가가 합류했다라는 소식 함께 지금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정책주 중에서 한번 순환매가 돈다고 한다면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TO 관련주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진득하게 보시는 거는 AI 소프트웨어 쪽하고 원전 두 개가 맞으세요? 네네네. 일단은 그 안에서 이제 퓨리오사 AI 한번 갔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또 수급이 빠지면은 올 수 있는 섹터가 이제 AI 소프트웨어랑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용자가 참 수익이 나기는 하는데 그 내가 용자가 되기는 또 힘들고요. 네, 그 다음 계속 넥스트를 생각하면서 자금을 투입하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전략을 내주셨어요. 이사님 요즘 보면은 가장 강한 게 지속성이 꽤 있다 싶은 게 AI하고 세종 시스템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건 또 들고 계신 분은 차익을 실현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대선과 가까워질수록 관련된 테마들의 변동성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전 대표가 일단은 민주당에서 좀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로서 상당히 높은 확률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좀 그런 부분까지 다시 끝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 구체화됐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아젠다를 좀 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일단은 한 번은 움직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부분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대선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끊고 가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가 약간 행보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뭐 이제 금융투자협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에 대한 상단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까지 좀 코스피와 관련된 부분을 좀 올리려면 결국은 테마가 아니라 정말 일반 섹터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말이 조금씩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한 3,000이겠다 지금 이제 4,000, 5,000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증시에 대한 부양 의지는 있겠습니다만 관련돼서 어쨌든 여러 가지 후속 작업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어쨌든 이런 증시와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뭐 테마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결국은 좀 우리나라의 어떤 지수를 올릴 만한 그런 좀 대형주 혹은 뭐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코스피 자체가 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도 분명히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지수 자체는 계속 눌려있는 상황. 결국 좋은 종목들은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테마에 대한 매매는 손 빠르고 발 빠르게 하겠습니다만 지금이 오히려 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종목들의 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네. 오히려 저는 조금 지금을 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식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5천이 현실화될 거야. 이게 이제 반가운 게 아니라 너무 꿈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정책적으로 주식시장에 드라이브를 걸어주겠다라는 게 반가운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환원도 얘기가 나왔어요. 자사주 소각하면 주주환원 할 것이고 상법 개정 추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불성실 공시가 나오거나 하면 아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리해버리겠다 뭐 이런 멘트도 함께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만약에 힘을 지수가 더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정권 교체 시에 가능성. 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정책을 피게 된다고 하면 네. 어쨌든 이제 조금 불성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청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좀 주주환원이라든지 어떤 주주 가치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조금 최근에 좀 기존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외국인이든지 개인들 투자자들 어떤 매수세는 분명히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입법 과정은 좀 분명히 면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좀 가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을 맞이할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해선 외국인들의 어떤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공매도 제기 이후에 지금 거의 하루 빼놓고 계속 매도세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상단 자체가 좀 막혀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수세 유입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입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충돌은 있을 수 있고 시간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단계별로 가는 어떤 그러한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모두가 바라는 요인인데 그런 부분까지 함께 좀 언급이 나와줬거든요. 어떤 지수 쪽을 조금 더 보시네요, 네 이사님은. 그리고 이제 정책주 안에서 다음 스텝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자라는 게 본부장님의 컨셉입니다.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분의 종목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선택하신 종목이 한전 기술 가지고 오셨고요. 눌려있는 종목들 기회 보이는 거 많잖아요. 네, 이사님께서 픽하신 그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원전 쪽에서 한전 기술 탑픽 보세요,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사실 지금 BHI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좋아요. 사실 좋고 SMR에 직접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저는 BHI인 것 같은데 네.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낸 상태고 지금 장기평선 구간 위로 좀 올라와주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사실 작년에 이제 원전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98,100원까지 갔었는데 정말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전기술이 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엔 SMR 같은 경우도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규 원전이라던가 이런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건 이러한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겠지만, 결국에는 그 기술력을 통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는다고 한다면 한전기술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에서 어떠한 쪽이 승리를 하더라도 사실 원전 쪽은 지금 괜찮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원전에 대해서 과거의 민주당처럼 탈원전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원전을 통한 기술 수출에 대해서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75,000원,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교집합을 이루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던지 간에 조금 더 힘 받을 것으로 보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동반하고 있는 한전기술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생각보다 탄력이 괜찮아요, 네 이사님. 네, 일단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차트상으로 거의 지금 가장 매물대가 긴 어떤 좀 그 구간에서 지금 지지라인을 좀 형성을 하면서 좀 1%대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먼저 실적 발표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2분기 같은 경우가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이익 향상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즉슨 지금 3월 달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업체들의 메모리 모듈과 관련된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재고에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지금 소진된 상황, 좀 신규 구매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이 분명히 한 5%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1분기의 어떤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나온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낸드 쪽 관련돼서 지금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관련돼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낸드 쪽도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는 가장 좀 중요한 게 지금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H22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중국의 수출 관련된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 통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도미노처럼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악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HBM3 이 12단 관련돼서 어쨌든 출고에 대한 어떤 효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보다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히려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상승세가 일어나는 상황. 하지만 주가는 박스권 가장 하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SK하이닉스가 같은 이런 좀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어떤 구간에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SK하이닉스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사도 되는 가격대인지 그리고 얼마까지 목표가 잡아야 될까요? 현재 네, 구간에서? 일단은 지금 거의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한 21만 원대까지 지금 17만 원에서 21만 원대까지 큰 박스권을 좀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21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박스권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작년 7월 11일에 세웠던 24만 8,500원 전고점도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낙폭주 잡아서요. 네, 여유 있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좀 고려해 보시죠. 네, 하이닉스 얘기 들어봤네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수출액이 발표가 됐습니다. 4월 중순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네, 4월 20일까지 미국으로 일단 나가는 수출 퍼센티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상대로요. 10개 수출품 가운데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빼고는 다 안 좋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별적으로 눈에 조금 더 들어왔던 게 이제 김 수출이 1분기에 사상 최대 기록하면서 미국하고 중국에 다 많이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워낙에 또 K 콘텐츠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김밥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김이 굉장히 좋았다. 수출 잘 나갔다라는 부분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일단은 25% 상호 관세 매기긴 했습니다만 유예했기 때문에 일부 품목만 10% 관세 붙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4월 데이터가요. 일단 그 과거에 그러니까 1분기 때 좀 몰아서 수출을 많이 해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수출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네. 어쨌든 관세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감소할 가능성은 계속 있다. 이제 이번뿐만이 아니라 뭐 2분기 내내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출이 감소됐다고 해서 주가가 좀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냐?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관세 협상에서 얼마나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뭔가가 나와주냐. 가장 후보로 거론되는 게 자동차일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이 미국 가서 직접적으로 백악관에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뭔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반도체 쪽이나 네. 이런,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얻을 수 있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정부 쪽에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 조선이랑 LNG 쪽은 이 알래스카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오히려 세론으로 좀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 좀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기대감이 컸는데 그 기대감만큼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하락은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랑 LNG 쪽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자동차나 반도체 쪽에서 이러한 기회를 좀 찾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도는 거네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자동차 반도체로 갈 거라고 보셨고 윤여민 이사님의 시각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수출과 관련된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4월 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수출 통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가의 흐름보다는 결국 산업에 대한 어떤 동향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 품목별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지금 이제 발효되거나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4월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수치로 했다기보다는 좀 우려가 좀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협상이 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관세라는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4월부터 6월까지 어떤 이런 관세청과 관련된 지금 발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우려감에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2분기 실적과 얼만큼 연관이 되는지는 분명히 팔로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트럼프의 어떤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혹은 뭐 관세와 영향이 없다. 혹은 뭐 이런 좀 관세와 관련해서 무풍지다. 이런 부분을 좀
이 통계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그래도 좀 플러스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뭐 코스피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는데 좀 어느 정도 밑거름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반도체가 오늘 시세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수와 바로 직결되는 쪽이니까요. 네, 두 분의 종목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본부장의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주호 본부장의 종목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한미반도체를 픽해 오셨고 저희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그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비전이 득이 다 수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미반도체 내려올 만큼 내려왔을까요? 네, 뭐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하나 쪽의 수혜도 볼 수 있고요. 저는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더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공급 다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 슈퍼을. 네. 그리고 마이크론 쪽으로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저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장비 이원화를 시켜야 되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하나 쪽으로 갈아타거나 다른 대안을 찾기에는 네. 지금 이미 한미반도체 장비가 검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다 바꾸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약간 화해의 제스처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미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거를 다운그레이드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쪽이랑 뭔가 관계 개선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볼 상황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하이닉스 쪽이랑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뭐 손해를 볼 것이냐 이득을 볼 것이냐 이런 셈법을 따지고 봤을 때 하나 쪽에서 경쟁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인상하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지금 이원화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뭐 오히려 마이크론이라던가 다른 쪽으로 확장된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공략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속이 상하셨던 종목이잖아요. 눌림목이 굉장히 깊은데 사흘째 반등의 속도가 되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전략 주시겠어요? 네, 일단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왜냐면 지금 장기 평선들이 다 9만 원대 모여 있기 때문에 저기서 한 번쯤은 뭐 저항을 받더라도 일단 저기까지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좀 7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이미 고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비중 확대를 통해서 이걸 더 끌고 간다가 아니라 평단가를 낮춰서 올라올 때 나와야 된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뭐 매수가가 지금 뭐 다 각자 다양한데 많이 밀려서 10만 원 위로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15만 원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은 지금 비중 확대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올라왔을 때 일단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평단가라도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회를 삼아봐야 되겠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없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포인트하고 전략 같이 들어볼게요, 이사님. 네, 일단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드린 건 결국 이제 이런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이제 수주를 좀 많이 받느냐, 결국 이제 이런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1분기에 아웃퍼폼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1분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 분석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48%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치고 좀 1위를 차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로 봤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 수주에서 좀 차지하는 비용이 28%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웃퍼폼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타르에서 좀 수주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AI 데이터 센터와도 좀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소식이 뭐 지금 1분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지금 수주 목표를 뭐 10조 7천억까지 설정했다는 부분들 작년 대비했을 때 뭐 지금 50% 이상의 좀 수주 설정 목표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개별적인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런 수주와 관련된 지금 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좀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주가적으로도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얼마 잡아주시겠어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이제 2월 19일에 세웠던 지금 39,900원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트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모아지는 게 원전 쪽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희 눈여겨서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장부터 시장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세가 지금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이 흐름을 쫓아가면서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전략까지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안정적인 포트 구성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팁 들어보실까요? 네, 거인의 시선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